이 학교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우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네. 법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네네네. 그 법에 대한 교육을 이제 폭력법이랄지 이러한 법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폭력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바람직할까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는 학교 현장에서는 센 아이 있고 약한 아이 있고 그게 체력적이든 마음이든 공부든 간에 예. 그리고 그대로 방치하면 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누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초원에서 동물들이 하는 방식처럼 진행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방식에서 법률에 대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에 대한 교육 전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공동체를 소중히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 센 아이와 약한 아이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어떤 아이는 여기에서는 세지만 요건 약하고 여기 약한 아이가 어떤 거는 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누구든지 존중받고 살아야지 그 공동체가 좋아지고 아이들도 다 행복하다는 거. 센 놈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구조는 동물원의 방식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걸 관찰하는 게 사실 우리 교육이지 않은가 싶고요.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 그렇게 가르쳐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면을,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존중받는 그런 게 참 좋은 공동체이고 참 좋은 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싶고, 법률 교육이라는 것도 당연히 법률 교육의 기초는 나의 권리는 무엇일 것인가. 이를테면 공부할 때 나의 권리, 일을 할 때 나의 권리. 중요하죠. 나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 권리가 내 친구의 권리 앞에서 항상 멈춰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도 좋아지고 너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진다. 라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률 교육이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행복해지는 법률 교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너의 권리 앞에서 우리가 멈추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고성을 지르고 또 참 폭력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이 가정교육에서도 자기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부모 입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아이 앞에서 함부로 폭력 행위를 할 수 없듯이 학교에 와서도 함부로 폭력 행위나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부모 교육도 중요하다. 부모로서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부모가 학교에 가서 왜 그렇게 항의할까 하면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가 혹시 선생님한테 차별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만 특별히 편파적인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너무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걱정은 사실 모든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분노로 바뀌는데 사실 분노로 바뀌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어느 순간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가 아이들 혹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판단하는 역할로 머무르는 거 아닌가. 왜 잘못 가르쳤어요라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보는 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부모도 가정교육이라는 중요한 교육 주체이고 그 가정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범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잘 사는 것,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본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아이
예, 교육으로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모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개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의 말을 거의 100% 믿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 자녀가 내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믿는데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그 자녀가 부모한테 가서 숨기고 네. 상대방이 했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부모가 역지사지를 해본다면 내 아이와 상대 아이를 생각했을 때 내 아이의 말만 믿지 말고 상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싸움은 뭐, 아이들의 싸움도 그렇고, 부모들 간의 싸움이 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역지사지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아까 했던 말 중에 좀 더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부모가 스스로 교육의 주체이고, 좋은 본을 보이는 게 참 좋은 교육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사회에서 늘 하니까 부모는 판단하는 걸 좀 미루고 지켜보고 좀 더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의 말만 믿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네. 상대 아이의 말도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서 정확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예. 판단해도 늦지 않다. 네. 사실은 그렇게 돼야 하는데 대개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의 말만 믿고 미리 판단한다. 미리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해서 부모들이 사실 제대로 자기 의사 표시를 못하는 것은 사실 학교에서 혹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실마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냥 막상 그냥 분노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 혹시라도 학교 행정이랄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부모들께 미리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십시오라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 이런 게 좀 더 완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부모님에게 어떤 매뉴얼을 전달해서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 매뉴얼대로 학부모가 어떤 일 처리 과정을 지켜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다. 그렇죠. 그 매뉴얼만 따라가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뭐 혹시 소외되지도 않고 차별받지도 않겠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사실 이렇게 분노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지 모르니까 가서 화부터 내고 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헌법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에게 언제부터 그 헌법의 중요성, 헌법의 가치 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사실 헌법도 말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말의 일부이고 서로 약속한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가르치는 것은 이럴수록 좀 말 배울 때 헌법도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나 헌법을 어려운 용어로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헌법을 가르치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너희야 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 1조야 이 정도만 가르쳐도 좋은 것이고 모든 인간은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건 너하고 네 친구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라고 가르치는 그것도 헌법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의 말의 수준에 맞게끔 계속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참 재밌는 말씀, 아주 참 귀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김정희 광주 민변 전 지부장님을 모시고 오늘 학교 폭력에 대한 그 몇 곡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이러한 현상은 도처에서 아마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도처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 분노를 아직까지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빨리 성숙하고 더 전진했으면 그런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폭이 좀 줄어들고 학폭이 없는 그런 그 참 아름다운 학교, 보기 좋은 학교, 그런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폭의 괴로움 때문에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괴감이 들고 또 자존감이 저하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교장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아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육을 잘 못 시켜서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겠지만은 우리 모두 노력을 해서 빨리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서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 변호사님 모시고 학교 폭력에 대한 몇 곡 이야기를 나눠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